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볼게요. 사건과 경우의 수. 자,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요한 거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그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사전식 배열 또는 수용도를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준을 정한다는 뜻이죠. 뭔가 기준을 정해서 쭉 나열해보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사전식 배열은 이제 사전의 단어 순서, 이게 기준이 있어서 뭐 알파벳 순서대로 하든지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하든지 아무튼 기준에 대한 이야기죠. 수용도도 마찬가지고. 자,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을 배우는데, 합의 법칙은 그 두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하고 N일 때 그 A 또는, 중요한 건 이제 또는인데요.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한다. 합의니까 더하는 거잖아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A 또는 B,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호를 쓰면은 이거거든요. A 또는 B는 합집합을 우리가 표현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제 이게 합집합을 이제 이용해서 쓰는데, 그때는 A의 경우의 수랑 B의 경우의 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야 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그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의 그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합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좀 다르다라는 걸 구별을 좀 하시면 되겠다. 자,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건 A하고 B가 있을 때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하여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그 이 M가지의 각각마다 동일하게 반복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 뒤에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로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럴 때 A하고 B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연이어 일어난다라는 말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말도 돼요. 또는 A 그리고 B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시라는 어떤 이제 말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리고 이고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갈 때는 그 곱하기를 하면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고배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뭐 세 가지 사건 이상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밑에 설명이 있고 넘어가서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을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워서 이제 사용하는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어떤 그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서 또는 어떤 이제 사건들이 여러 개 나올 때 또는 이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합의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동시에, 함께, 그리고 이런 연달아 이런 어떤 표현으로 두 사건이 이제 표현되면은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수가 있을 때 양의 약수의 개수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있으니까 공식을 좀 알아두라는 뜻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맞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3제곱, 3의 2제곱, 5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인수분해됐다고 합시다. 그럴 때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은 공식이
여기 이 지수들에다가요, 다 1을 더해서 곱해주면은 약수의 개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지수들에다가 다 1씩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계산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한 개씩 쓰여있는 배짱이 카드에서 한 장 뽑을 때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 자, 2 또는이니까 이제 더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텐데, 2의 배수는 100을 2로 나누면 이제 몫이 50이죠. 그래서 50개가 있고, 더하기 5의 배수는 20개가 있고, 거기에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거, 즉 10의 배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여기 다 이제 세였기 때문에, 두 번 세였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의 배수의 개수죠. 10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서 이제 빼야 된다. 1부터 100까지는 10의 배수 10개. 그래서 계산하면은 총 60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12 또는 13의 배수. 12의 배수는 총 100을 12로 나눠서 몫을 구하면 되는데 8이죠. 그 다음에 13의 배수도 역시 몫을 구하면 얘는 아마 7이겠지. 그런데 이제 얘네 둘은 동시에 되는 게 없어요. 100가지에서는. 최소한 배수 구하면 100이 넘어가니까 뺄 거 없이 총 15가지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고, 세 번째 100과 서로소인 수가 나오는 경우. 자, 서로소다라는 말 뜻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서로소다라는 것은 우선 이 100이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돼.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2제곱, 5의 2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 2하고 5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예요. 그죠? 서로소가 된다라는 것은 2의 배수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5의 배수도 되면은 안 된다. 그런 애들이 좀 몇 개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우리 1번에서 했던 것을 활용하면 되겠다. 자, 이거는 이제 돌아가는 거죠. 빼기를 이용하는 건데,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것의 의미는 결국엔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것들을 제외하면 된다. 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이 6건이라는 개념을 이제 활용한다는 의미인데, 요걸 이용하면은 전체는 1부터 100이니까 100개고, 거기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앞에서 1번에서 이제 구했던 게 60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머지 총 40가지가 된다라고 구하면은 된다는 거지. 그죠? 자, 필수예제 2번에는 얘네들을 전개하였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얘네들 먼저 좀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문자들이 다 달라요. A, B, C, D, X, Y, Z, P, Q 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항의 어떤 개수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항의 개수들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여기서 몇 개 나오는지를 세서 더해주면 되겠죠. 항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여기서는 총 나올 수 있는 게 경우를 한번 전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렇게 하면 AC가 나오고 AD가 나오고 BC, BD에서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가 나오는 그 과정이 본질적으로 여기 있는 2개와 여기 있는 CD라는 2가지가 전개되면서 2 곱하기 2 해서 총 4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 뒤쪽에서 겹치지 않게 또 나오니까 추가하는데 여기는 이제 같은 이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3가지에다가 여기 PQ라는 2 문자의 종류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총 전개하다 보면은 총 6가지 종류의 항의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6가지 해서 나오는 이제 서로 다른 그 항의 개수는 총 10가지라고 구하면 되겠다는 거지. 자, A 또는 B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 만약에 A, B가 연이어 일어난다. A의 어떤 사건 각각마다 B가 동일하게 반복해서 N가지씩 반복이 된다고 치면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360에 대해서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일단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해야지만 되겠다. 소인수 분해하면은 2에서 180이 되고 90이 되고 45에 3에 15 3에 5가 된다.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죠. 그럼 약수의 개수를 먼저 구하면은 여기에 지수에다가 다 1을 더해서 곱해주면 된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개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약수의 총합은 2의 3제곱이 있잖아요. 2의 3제곱이 있으면은 1부터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까지 더해주고, 거기다가 또 곱하기 3의 2제곱이 있는데 걔가 1부터 시작하면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2제곱까지, 거기다 곱하기 또 5라는 소인수가 있으니까는 가로하고 1 더하기 5의 1제곱까지를 곱하면은 이게 약수의 총합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를 다 전개하면 하는 과정에서 이거 곱하기 하면 1이라는 약수가 전개돼서 1로 나오게 되고, 또 1 곱하기 1 곱하기 5 하면은 더하기 5로 약수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다 해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2의 2제곱이랑 3 곱하기 5 해서 더하기로 이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즉, 이거를 다 전개를 모두 해버리면 그게 약수들이 다 빠짐없이 등장하면서 약수들이 다 더해지게 되거든요.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죠? 예상할 수 있잖아요. 다 전개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이해만 한 번만 해보면 다음에 아마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 자, 이 형태에서 우리 소인수 분해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2의 3제곱이니까 1부터 2의 세제곱까지, 3의 제곱이니까는 1부터 3의 1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듭제곱 나오는 데까지 다 더해서 곱하면은 그게 다 전개됐을 때 약수들의 총합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앞에 이놈은 1, 2, 4, 8이니까는 계산했을 때 얼마니? 15. 그 다음에 여기는 1, 3, 9를 더하는 거니까는 13. 그 다음에 여기는 6이죠. 그래서 계산해 봤을 때 15랑 13을 곱하면은 45에 15 하면은 195. 195. 그죠? 195에다가 이게 195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6을 또 곱해야 되는데, 6을 곱하면은 6, 5, 30에 6, 9, 54. 7이고 5가 올라가고 1, 6은 6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지? 그래서 1172 약수의 총합이다 라고 구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약수들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놈의 약수는 결국에는 2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 5의 몇 제곱, 이런 틀 안에서 있을 건데, 요 네모 안에, 세모에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 들어갈 수 있고요, 1 들어갈 수 있고, 2 들어갈 수 있고, 3 들어갈 수 있고, 요 세모 자리에 0 또는 1 또는 2가 들어갈 수 있고, 요 동그라미 자리에는 여기 1이니까 최대 1까지 들어갈 수 있죠. 0부터. 그래서 이제 4가지, 3가지, 2가지에서 그래서 약수개수 구했던 그 공식이 이거거든. 그럼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지 이제 3번의 경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2가 최소 적어도 한 번 이상 곱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네모 자리에, 특별히 2의 지수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고 2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2가 최소 한 번 이상이니까는 1, 2, 3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이나 5는 0번도 가능하니까 0, 1, 2가 될 수 있고, 여기 이 동그라미 5의 지수는 0하고 1이 될 수 있다. 다만 2의 지수만 0은 안 되고 한 번 이상 곱해져야 되니까 1, 2, 3이다. 그래서 이거 안에서 이제 여기 이제 네모, 세모, 동그라미에 될 수 있는 이제 수의 순서상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에 될 수 있는 게 3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1, 2, 3. 여기 0부터 해서 3가지, 이 동그라미 지수에는 2가지 해서 총 18가지. 그래서 2의 배수는 18가지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얘하고 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서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것의 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360이랑 5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은 2로 나누면 180이고 270이고 또 2로 나누면은 90이고 135고 또 3으로 나누면은 30이고 45고 또 3으로 나누면은 10이고 15고 이제 5로 나누면은 2하고 3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의 곱이잖아요. 최대 공약수는. 그래서 2의 2제곱, 3의 2제곱, 5의 1제곱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의 약수 개수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여기 지수들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총 18개다 라고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떤 이제 n이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약수의 개수는 그 지수들에다가 이제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도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개 외우셔야 돼요. 1부터 뭐 P의 A승까지, 알파승까지, 그 다음에 Q의 베타승이 있으면은 1부터 Q의 베타승까지. 그래서 그 1부터 그 거듭제곱들의 합을 더해서 곱하면 된다. 라는 게 어떤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공약수의 개수는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활용하면 된다. 자, 도로망에서 그 가지수 A, B, C, D가 있는데 값을 두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C 또는 D 지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런데 조건이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C하고 D가 이제 중간 지점인데 갑하고 을이 그 C하고 D 중에서 각각 하나씩 이제 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먼저 크게 경우를 이제 따져보면 갑이 A 갔다가 C 갔다가 B로 갔다고 치면 그러면은 을은 A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가면 되는 거지.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갑이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고 그리고 을은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도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말을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된다. 일단 요거는 갑의 경우는 A에서 C로 가는데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지. 그리고 각각마다 이거 하나다, 이거 두 개씩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갔을 때도 두 가지씩 있고 하니까 그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이게 갑에 대한 생각이죠. 그리고 요 심표의 의미가 그리고거든요. 요 심표가 그리고니까 이제 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곱하기가 들어가고 이러한 각각의 방법마다 이제 을이 이런 방법을 취하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식은 을이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을에 대한 생각이에요. 곱하기. 그 다음에 D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 을이 A, D, B를 이제 거쳐서 가는 방법이지. 그래서 갑하고 을이 다 가야 되니까 여기 중간에 곱하기를 또 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는이 나오니까 크게 보면 이런 경우 또는 이제 밑에 경우인데 이거 그리고 곱하기 이건데 요거가 결국에는 여기 뒤에 있던 2 곱하기 3이겠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죠. 이 갑에 대한 생각, 을에 대한 생각은 3 곱하기 2가 되겠지. 어차피 이제 똑같은 수가 나올 거다. 순서만 바뀌는 거고. 그래서 크게 보면 더한다 또는 이제 더하기로 식이 표현된다. 요거 이해하면 되는데 자, 요거 계산하면은 66에 36 밑에도 36이죠. 그래서 36 더하기 36 해서 총 가지수가 72가지다 라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A, B, C, D 4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하기로 했을 때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수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는데 사람을 이제 대문자 ABC들하고 답안지를 소문자로 이제 쓰는데 그 얘가 A 거를 하면 안 되고 B는 B의 거를 하면 안 되고 다 서로 다른 사람 거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죠? 이런 조건 하에서
채점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라는 건데, 그러면 A란 놈은 B나 C나 D 중에서 채점을 하게 될 거다. 그럼 A의 입장에서는 B나 C나 D 셋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든 다 동일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대표해서 반복이니까 하나를 대표해서 구하면은 거기다 3을 곱하면 되죠. 이거나 크게 보면 이렇게 또는 이거니까는 맞죠? 나중에 3을 곱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죠? 동일하니까. 그래서 A가 B라는 놈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뒤쪽에 그 B의 입장에서는 남은 거 A나 또는 C나 D가 올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가정해서 B하고 A일 때는 이제 CD가 남았는데 C는 C 거를 못하니까는 D를 채점해야 되고 얘는 C 거를 채점하는 경우로 이제 하나가 결정이 되고 B, C 때는 남은 게 A, D인데 A, D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D, A 밖에 안 되죠. 서로 다 다른 거를 해야 되니까 C 밑에 C가 못 오고 D 밑에 D가 못 오니까 그 다음 B, D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A, C가 남았는데 C 밑에 C가 못 오니까 여기 A가 올 수밖에 없고 여기 C가 오는 거지. 그죠? 해서 이렇게 세면은 하나, 둘,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안 해봐도 세 가지가 나오겠고 이거 안 해봐도 동일하게 가지가 총 세 가지가 나오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 9가지다라고 해서 직접 노가다로 하는데 어떻게 노가다 했냐면은 이렇게 수영도를 이용해서 노가다로 조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참고로 이런 어떤 지금에 해당하는 어떤 조건 A 밑에 A가 못 오고 B 밑에 B가 못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있을 때 지금 우리 4명이잖아요. 4명이면은 4명일 때는 지금 해보면은 9가지가 나왔지. 그죠? 근데 만약에 A, B, C, D, E 이렇게 하잖아요. A, B, C, D, E 하면 5명이잖아요. 5명일 때는 해보면 44가지가 나와요.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돼요. 49544 49544 49544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이게 교란순열 이렇게 부르거든요. 교란순열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교란순열에서 49544는 기왕이면 기억하면 좀 좋아요. 가끔 나오는데 알아두면 노가다를 이렇게 안 하고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어서 49544 들었던 기억이 있으면 좋다. 49544 무슨 말이야? 49544는 4개 있을 때는 9가지, 5명 있을 때는 44가지. 알겠죠? 요건 좀 44가지는 많잖아. 알겠지? 알아두면 좋다. 그 도로망에서 동시에 갈 수 없는 길이면 동시에 갈 수 없으면은 합의 법칙. 동시에 갈 수 있거나 연이어 갈 수 있는 길이면은 구배 법칙이다. 규칙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노가다로 구한다. 수용도로 이용한다. 노가다로 구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해서 10,000원이 되게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조건이 있구나. 그죠? 그러면 얘가 500원짜리 그 다음에 1000원짜리 그 다음에 2000원짜리 했을 때 다 해가지고 이제 10,000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얘를 X장, Y장, Z장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돈 계산을 하면은 돈이 총 500X 더하기 1000Y 더하기 2000에 Z가 합해서 10,000원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조금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 500을 다 나누면 500을 좀 나누어서 변형하면은 X 더하기 2Y 더하기 4Z는 500을 나누면 20이 되나요? 20. 근데 이제 X, Y, Z가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한다 했으니까 X하고 Y하고 Z는 최소 못해도 1 이상의 수가 돼야 된다는 게 조건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뭘 하냐면은 직접 노가다로 하는 거예요. 노가다. 은근히 경우의 수에서 노가다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뭐 식으로 막 다 식으로 한다, 뭐 곱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막 식으로 딱 한다, 뭐 그렇게 좀 오해하면 안 돼. 노가다 하는 거는 노가다 해야 돼요. 근데 노가다 하는 게 꽤 많아요.
자, 노가다를 하는데 노가다 하는 어떤 이제 그 기준 잡고 또 정리하는 이제 어떤 그 중복과 빠짐없이 하는 방법들, 요령들을 좀 익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 큰 숫자를 기준으로 잡아서 님 찾는 게 훨씬 좋아요. Z가 아무리 못해도 1이 돼야 되잖아. Z를 먼저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다. 만약에 Z가 1이라고 쳐봐봐. 그럼 Z가 1이면 이게 4라는 숫자가 되잖아요. Z가 1이면은 4지. 그럼 이때는 X 더하기 2Y가 4를 넘기면 16이라고 이제 또 나오지. 그래서 Z를 1로 정해놓고 생각해보면 이건데, 여기서도 이번에는 Y를 기준으로 잡으면 Y가 못해도 1이죠. 1이면은 X는 그 14가 되고, 그렇죠? 이게 순서상에 나오고, 만약에 2면은 Y가 2면은 4를 넘겨서 12가 되고, 뭐 이렇게 노가다로 찾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7까지 될 수 있어요. 이게 8이면 X가 0 돼야 돼서 안 되고, 7일 때 그럼 그때 X가 2가 되죠. 그럼 이게 총 몇 개냐면은 Z를 1로 정해놨을 때 그때 7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완전 노가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Z가 모일 때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봐야 되겠다. 그럼 Z가 2면은 그때는 X 더하기 2Y는 이게 8이라는 수가 돼가지고 8을 넘기면 12가 돼요. 그럼 이제 또 Y를 숫자가 이제 커지는 것부터 이제 정하는 거니까 얘가 1이면 얘는 10 쭈루룩 해서 얘가 5까지겠죠. 5일 때 그러면 X는 2가 된다. 그래서 총 이때 5가지가 나온다. 그지? 그 다음 이번엔 Z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노가다 하는 건데, Z가 3이면은 X 더하기 2Y가 그 12를 넘겨서 8이 되고, 그럼 Y가 1이면 X는 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쪼르륵 해서 3일 때 2 되는 경우에서 3가지가 나오고, 자, 이게 이제 규칙이 이제 노가다 하는 거니까 이제 해보면 이제 대충 알겠죠? 7가지, 5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1가지가 나온다고 해보면, 제때가 4일 때 해봤을 때, 그죠? 해보면.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총 16가지가 나오지, 16가지. 그치? 다 더해주면은 그때의 경우의 수가 16가지로 계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로 넘어가 보는데, 그 A, B, C, D 4개의 영역을 색깔을 칠하는데,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이제 칠하려고 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라는 조건이 있죠. 또 써도 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가지 색을 모두 다 꼭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4가지 색 중에서 또 쓰고 해도 된다. 단, 옆에 붙어 있는 것끼리는 이제 구별되게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런 조건 상태에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그 경우의 수 또는 뒤에서 이제 확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조건을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명확하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색깔을 또 써도 된다. 1, 2, 3, 4라고 합시다. 색깔을. 자, 이거 색칠하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웃한 면이 많은 곳부터 색칠한다. 이웃한 면이, 이웃한 면이 많은 곳부터 차례로 칠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C예요, C. C는 A하고 B하고 D 다 이렇게 인접했으니까 C에다가 먼저 색칠을 해. 그러면 가지수를 우리가 지금 구하는데, 경우의 수. C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게 4가지지. 4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을 한번 써봅시다. A, B, C. 색깔을 소문자로 할까? 1, 2, 3, 4를 하지 말고. 색깔을 A, B, C, D라는 색깔 4개가 있는데, 이 구체화를 하세요. 4가지 중에서 1가지를 표현하세요. 여기에 뭐 A라는 색깔을 칠했다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되겠지. A라는 색깔을 사용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이제 대를 칠해야 되는데, 남은 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 무시하고, 칠했던 거 무시하고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이웃한 면이 많은 곳이 그 다음에 누구냐 판단하면 B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B를 색칠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마다 동일하게 반복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곱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B에는 이제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을 때 B에 칠할 수 있는 것은 A를 못 칠해. 왜냐면 인접하니까 붙었으니까. 그럼 A가 칠해져 있는 상태를 가정해서 그 다음 그 가정 하에서 이제 B를 칠하는 거니까 A는 못 칠하고 이제 B, C, D 중에서 하나를 칠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된다 이거지. 세 가지 방법. 그죠? 곱하기 2여 살 거고 그 중에 뭐 B라는 색깔을 색칠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 A, B가 칠해져 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A하고 D는 떨어져 있잖아. 이거 무시하면은 이제 요것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그때는 뭐 아무거나 A, D 차례로 이제 색칠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A에 칠할 수 있는 것은 A의 입장에서 보면은 B하고 A가 칠해져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A, B를 사용하지 못하지 지금. 그죠? 그러면 C나 D를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요 A 자리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고 뭐 C라는 색깔을 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D를 칠하는데 D도 역시 A하고 B랑 이웃하니까 요 A랑 B를 못 쓰죠. A랑 B를 못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C나 D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여기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돼. 그래서 두 가지지.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웃한 면이 많은 곳부터 칠했으면은 그 가정하고 그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이웃한 게 많은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하나씩 상황을 표시해 가면서 그 반복한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곱하기로 쭉 이렇게 식을 세워서 가면은 된다라는 뜻이에요. 야,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4, 3 뒤에 4니까 48가지라는 게 이제 경우의 수가 구해지게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이제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때 그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하자라고 하였고, 그죠? 그럴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자, 이 말이 다르죠? 자, 이거 둘은 일반적으로 다르다. 자, 방법의 수가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을 때가 많고, 혹시 같을 때도 있다. 경우의 수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뜻은 일단 다르고, 경우의 수가 같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쪽이 더 크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도 간혹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뜻이 달라요, 뜻은.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100원짜리는 1개까지 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2개가 있고, 10원짜리는 3개가 있다. 먼저 방법의 수를 구합시다. 방법은 말 그대로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도 이제 다른 걸로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원짜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0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1개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 입장에서는 0개를 사용하거나 1개 쓰거나 2개 쓸 수 있고, 100원짜리 하나 썼을 때 가정했을 때 50원짜리 1개, 2개까지 쓸 수 있고, 자, 이때 4가지씩 있죠. 자, 0개 쓸 수 있고 1개 쓸 수 있고 2개 쓸 수 있고 3개 쓸 수 있고, 이거에도 또 마찬가지로 0개 쓸 수 있고 1개 쓰고 2개 쓰고 3개 쓸 수 있고, 여기서도 0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다 파생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처음에는 뿌리가 2가지고 그 각각마다 3가지씩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각각마다 4개씩 나오기 때문에 총 이만큼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거 하나를 이제 설명해 보면은 100원짜리 하나 쓰고 50원짜리 2개 쓰고 10원짜리 하나 썼다의 어떤 상황을 하나 표현한 거죠. 수용도를 통해서. 자, 그런 것들인데 총 이만큼 나오는데 가지가, 거기서 이제 요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요거 딱 하나. 000에 해당하는 것은 0원에 해당이 되니까는 마지막에 1을 하나 뺀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0원에 해당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은 빼야 된다 해서 요걸 계산하면은 23가지, 23가지의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좀 다르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1개 쓰고 0개 쓰고 10원짜리 0개 쓰는 게 금액적으로는 100원이거든요. 맞지? 근데 100원짜리를 0개 쓰고 50원짜리 2개 쓰고 10원짜리를 0개 쓰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100원짜리 0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안 쓰는 거, 이것도 금액이 100원이지. 그럼 이 겹치면 이게 방법적으로는 달라서 이거 한 가지로 방법에서는 구별하지만,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되지만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수를 물어볼 때는 이게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거야. 이게 결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100원이면 땡인 거예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100원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계하지 않고 그냥 100원이면은 그걸로 100원 이걸로 한 가지로 본다 이런 의미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그 방법의 수로 우리가 좀 환원시켜서 풀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자, 금액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금액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10원짜리는 일단 무시를 할게요. 왜냐하면 50원짜리가 두 개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50원짜리가 두 개 있으면 100원이라는 놈을 만들게 돼요. 즉 이거보다 큰 단위에 해당하는 100원이랑 겹친다고. 겹치는 영역이 생기지, 단위가. 근데 10원짜리 3개는 10원짜리가 만약에 5개 또는 6개 이런 식으로 5개보다 많아지면은 이상이 되면은 이게 50원이랑 구별이 안 되게끔 겹쳐버리는데 지금 얘는 3개밖에 없으니까 50원이랑 구별이 분명히 되는 어떤 영역이야. 얘는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는 50원짜리 2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100원 단위랑 뭔가 겹치는 영역이 생기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10원짜리는 일단 무시하고 얘네들만 가지고 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적을 때가 50원이고 그 다음 단위가 100원, 그 다음에 150원, 그 다음에 200원, 그 다음에 250원, 200원까지네. 네, 두 개니까 이렇게 50원 단위로 나오지. 즉 50원이 총 4개 있을 때의 상황과 동일한 거야. 이 상황은 환전이라고 할까요? 100원짜리를 바꾸는 거지. 50원짜리 2개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2개랑 50원 2개랑 합쳐서 50원짜리 4개 있는 상태로 바꾼 다음에 그거랑 이 각각마다 50원마다 10원짜리 0개 있을 때, 1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달라져요. 금액이 또 50원이냐 60원, 70원, 80원 100원마다 100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10원짜리가 0개, 1개, 2개, 3개에 따라서 100원이냐 110원이냐 120원, 130원 달라지죠. 그래서 이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그 단위가 다른데 그 개수가 좀 많아서 그 위에 단위랑 겹치는 만들어질 수 있으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해서 그 50원짜리가 4개 있고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거죠. 금액의 수는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100원짜리를 50원 2개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50원짜리가 4개 그리고 10원짜리는 3개 있는 상태의 상황으로 가서 이때의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다시 방법의 수, 1번처럼 푸는 거죠.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된다. 알겠죠? 금액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1번에 하듯이 결국에 여기다가 0개부터 하는 거니까 여기다 하나 더해서 5 곱하기 여기다 하나 더해서 4 한 다음에 둘 다 빵개인 경우 하나를 빼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19가지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잘 이해해 보세요. 단위가 겹치면 개수가 좀 많아서 겹치면은 작은 단위로 돈을 바꾼 다음에 그때의 상태에서 방법의 수를 구한다. 방법의 수는 개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고 나서 1을 빼면은 되는 게 이제 공식이죠. 공식처럼 이렇게 설명한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요 방법으로 이제 바꾼다 이거지. 자,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꾸어서 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방법의 수를 이제 구한다. 위에 공식처럼 이용해서 계산한다. 자, 지불 방법의 수. 방법의 수는 개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고 0원인 경우 하나를 빼주면 된다. 금액이 이제 단위가 다른데 그 개수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면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꾸어서 그 위에 있는 방법의 수로 계산한다. 구한다. 계산한다. 이거지. 이해가 되죠? 자, 해서 이제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합시다.